아버지. 밤에서는 아이고 연습 중이세요. 연습 중. 잘 지냈어? 여기서 고생했다. 딱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름 아닌 선배 연기자 이황희 씨를 찾아온 건데요. 홀로 싸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다름 아닌 불안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일까? 웬 바위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깊숙이 자리를 잡곤 음악까지 틀었습니다.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했다는 이곳 동굴. 불안할 때면은 종종 찾아오곤 한다는데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잠시 앉아 있으면은 마음이 좀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의 느낌과 여기서 바라보는 바깥 세상에서의 모습은 어떨까? 또 무슨 이야기거리들이 이렇게 되고 있을까? 근데 여기는 뭐 답답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사실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여기도 어쨌든 어둡고 일단 안은 어둡고 좀 있지만 어쨌든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는 자연을 볼 수 있고 햇빛들 들고 하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저 바깥 세상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이 공간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바깥 세상. 실타래처럼 엉킨 머릿속을 풀어보려 하지만 머릿속보다 더욱 복잡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금으로선 국가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전부. 상보 씨는 그렇게 한참을 동굴 속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국가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늦은 밤 이상보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언제까지 오시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뭐 문자 아까 사실 이 문자 다예요. 국가수 결과. 이게 강남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형사가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허무했어요. 막상 문자 하나로 뭐 혐의 없습니다라고 띡 하고 왔을 때는 야, 사람을 또 2번 죽이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빨리 국가수 결과가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들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수 결과가 자꾸 더디게 들이고 시간이 더 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또 더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은 이미 다 만시창이가 됐고 몸도 마음도. 국가수 검사에 따른 경찰의 조사 결과는 무혐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마약 배우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남았습니다. 제가 어느 지점까지는 수사 과정, 어느 지점까지는 기자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언론 방송사는 또 방송사대로에 대한 그 포지션이 있고 어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허위된 기사라든지 잘못된 기사, 말장난,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글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퍼져버렸다는 가짜 뉴스 영상들. 제가 바라는 건 정말 딱 한 가지예요. 정말 진심으로 이상보 씨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그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건 진짜 그 딱 한 가지예요. 오랜만에 서울에서 상보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표정이 좋지 않은 듯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향한 곳은 대체 어디일까? 이 정도만 돼도 백성에서는 꼭 갑니다. 아버지. 검에서는 아이고, 연습 좀 진작에 해주세요. 연습 중. 짝대기를 잘 지냈어? 즉 여기서 고생했다. 딱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름 아닌 선배 연기자 이황희 씨를 찾아온 건데요. 동작을 크게 하면서 작년에 함께했던 드라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만났다는 두 사람.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물어? 회사 돈 펑펑 써낸 것도 모자라서 네 엄마 목을 적골로 만들어? 아버지, 또 저 여자 말만 믿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긴 이렇게 가. 잠시만, 어떻게 돼? 내 검이 잘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원래 배우는 백 때는 이렇게 베겠지.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서 어떻게? 그간 마음고생 많았을 후배를 말 대신 안아주는 선배 위로가 따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팔처럼 휘어서 내 안에서 여기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선배들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까지 풀어지며 그간 참았던 서름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도 딱 두 번만 잘하면 두 번 하고 집중 정성 딱 적당 집중해서 한동작 오케이? 네 준비 한 번에 잘 되면 끝내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정신만 힘들지? 차리고 집중만 하면은 조금 많이 힘드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대 짬밥이 착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바보 같을 때가 있고 어떤 배우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의욕이 순수해서 그 마음을 다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공연이에요? 22일부터 30일까지. 10월 20일. 그래도 긴 공연 아니구나. 한 8일 하지. 사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도 아닌데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 연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섭외가 들어와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심하게 들었어. 네, 많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배우인데 이 일 때문에 배우를 못할 것 같아서 가슴 아픈 거잖아. 네. 내가 좋은 모습으로 비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 봐 이제
배우를 접고 싶은 거냐 사실은. 그쵸, 그쵸. 그게 좀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좀뭐 자괴감이 드는 거겠지. 뭐 상처는 금방 치료되지 않겠지만 그런 거 노력하다 보면 뭐 더 좋아질 거라고 봐. 혹시나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의 길을 그만두지 않을까 고민하는 후배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배. 앞으로 계속 두려울 거거든요. 계속 누군가는 옆에서 뭐 이야기할 거고 가십으로 이야기할 거고 뭐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상보는 당당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던 일, 배우로서 하던 일 꿋꿋하게 계속 잘 해나가면 그런 건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튿날 국가수 검사 결과를 꼭 들려줘야 할 곳이 있다기에 함께 찾았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19년도부터 여기 계셨죠. 지금까지 계속. 누구보다 결과를 기다렸을 어머니께 소식을 들려드리려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그때 엄마랑 약속한 게 다음에 올 때 무혐의 결과 갖고 오겠다고 그때 엄마랑 대화 나눴었거든요. 무혐의 나고 또 마치 엄마 어저께가 생신이어서 이렇게 오니까 또 느낌이 또 평상시 올 때랑 너무 틀리네요. 아이고, 엄마가 걱정 많았을 텐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응? 완전치는 않은데 그래도 무혐의 결과 나와서 그렇게라도 위로를 삼아야지, 엄마. 그치? 못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고 모든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는 상보 씨.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미안해 엄마.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8년도에 누나가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셨고요. 201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2018년도에 엄마는 폐암 판정을 받아서 2019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나만 두고 그렇게 다 돌아가셨는지 정말 많이 원망도 하고 방황도 하고 했는데 평범했지만 화목했고 따뜻했던 가족의 울타리. 하지만 누나, 아버지, 최근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그 그리움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식당들은 다 문 닫았고 그때 든 생각이 아 이들도 다 고향에 갔겠구나, 부모님을 만나러 갔겠구나, 가족 형제를 만나러 갔겠구나. 거기서 또 오더라고요. 아 나만 갈 곳이 없구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법. 이곳에 와서 새롭게 배우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보트 조종 면허증을 따는 것이라고 해요. 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하얀 줄하고 너 숫자를 맞춘 다음에
가속, 엄지로 가속. 부드럽게. 부드러운 출발. 이번 기회에 이런 배 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제가 준비하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틈틈이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슴이 뚫린다 진짜. 더 시원해져야지. 근데 물이 따뜻해. 여름이 훌쩍 지난 날씨. 수온이 제법 찰 텐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이라도 하려나 했더니 물 위에 몸을 맡기곤 하늘을 바라봅니다. 일단 하늘이 너무 맑다. 내가 살아는 있구나. 아직 몸도 마음도 아물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는 날입니다. 조용하던 이곳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간 영화 리딩 처음으로 만나는 리딩 자리예요. 마약 논란에 상관없이 상보 씨를 기다려준 영화팀과 대본 연습을 하는 날이라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영화였을까? 빨리 브라운가 아니라 화면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공통적인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진 빚들을 이런 영화나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게 그분들이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닐까. 억울함은 후루를 털어버리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배우 이상보만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겠습니다.